자, 먼저 우리 꼴뚜기 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제가 꼴뚜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네. 제가 꼴뚜기를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선생님. 쉽게 생각하면 뭐 애기 오징어 아주 쬐끄만하죠? 와, 정말 작아요. 네네. 근데 고기에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이대로는 먹을 수가 없죠? 예, 이게 이게 건조가 돼서요. 짜기도 하고, 네. 그냥 먹으면 부드럽지를 못해서 네. 조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불려주셔야 되는데, 네. 자, 미지근한 물에다가, 요거는 맛술이거든요. 네. 이제 생선이라서 조금 뭐 비린내 같은 거,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맛을 좀 넣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시는데, 담가놓고. 예, 이렇게 담가 놓는데, 요거 한 1시간 정도 이게 담가 놓으시면 꼴뚜기가 물이 수분이 들어가서 이게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게 되거든요. 아. 저쪽에 불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요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몇 분 정도 불리게 되면 이거 이렇게 1시간 정도 불렸거든요. 1시간 정도? 네, 이거 보세요. 한 1.5배 정도가 네. 더 불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요. 한 1.5배 정도 예. 불었죠. 그래야지 요렇게 해야지 꼴뚜기가 아들아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들어가면 너무 딱딱하면 먹기 힘들잖아요. 건진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꼴뚜기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좀 넣으셔야 되는데요. 네. 자, 양파는 이렇게 채를 쓸어 주시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쓸어 주세요. 너무 채가 얇으면은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손으로 이렇게 부숴줘야지 열을 닿을 때 그 열에 골고루 면이 닿아서 음식이 빨리 되고 수분이 생기지 않아요. 네. 예, 꼴뚜기도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조림이기 때문에요. 이게 국물이 이렇게 조림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선 물을 좀 넣고요. 네. 근데 뭐 보통 맛있게 하신다고 여기다가 뭐 멸치 육수도 넣으시는데 꼴뚜기 자체가 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하셔도 필요가 돼요.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 간장, 그다음에 소주, 맛술,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이건 연유예요. 아, 연유를 넣어요? 네, 그러잖아요? 네. 연유가 들어가면요, 네. 꼴뚜기의 그 비린내를 싹 잡아줘. 우유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바닷것의 생선 같은 거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생선에다가 이렇게 그 우유에다 담가 놓기도 하고 그래요. 아. 예, 그런 작용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조림에는 이제 엿이나 이제 볶음이 꼭 들어가야겠죠. 예, 들어가야지 윤기도 나고요. 오래 내버렸을 때 좀 마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장도 약간 넣었고요. 그 꼴뚜기가 조금 그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매콤하게 요거 예. 야, 여기서 오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꼴뚜기 요리 하실 때 연유를 넣으면은 네. 비린내를 또 말끔히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연유. 자, 이렇게 양념장 다 만들어 놓고요. 지금 준비는 다 돼서 이제 불린 꼴뚜기하고 그래서 팬은 좀 예열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조금 그래서 순서대로 자 볶겠습니다. 자, 팬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식용유 기름을 좀 요거는 꼴뚜기하고 저기 충분히 볶아줘야 되니까요. 큰 술 한 2큰술 정도만 넣으셔서 팬이 달아지면 먼저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꼴뚜기다라고 하면 예. 오징어, 낙지, 쭈꾸미는 많이 먹지만 네. 이 꼴뚜기는 잘 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꼴뚜기가 네. 사실 가격이요. 네. 그렇게 싼 식재료는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불려놓으면 아까 같이 많아지잖아요. 예. 예. 불려놓으면 많아지기 때문에 사다가 한꺼번에 다 못 드시니까 냉동칸에 조금씩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꺼내서 하면은 한동안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맛이나 영양은 오징어랑 좀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이제 오징어의 그 감칠맛이 타우린인데요. 타우린하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은데 예. 여기에 이제 양파라든가 뭐 이런 거 식이섬유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 음식이 잘 조화로운 음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볶으시다가 양파 넣으세요. 예. 양파의 단맛하고 꼴뚜기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지면 조금 짠맛도 없어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귀엽지 않아요? 아, 저는 이 꼴뚜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양파도 이렇게 볶아줘서 양파가 이제 투명해졌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요 양념장 아까 해놨던 거를요. 네. 여기다 넣으세요. 아우.
이렇게 넣으시고요. 야,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네, 이제 고추장이 이렇게 풀리고 조금 짭짤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볶을 때 예. 견과류 중에서 뭐 호박씨를 제가 좀 넣을 건데요. 네. 뭐 호박씨가 아니라도 다른 거를 좀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졸일 거니까. 예. 그리고 어제 매콤해 보이지 않아요? 밥 반찬으로는 그냥 여름에 찬밥 뜨거우니까 왜 뜨거운 밥은 뜨거운 밥대로 먹지만 날이 너무 더우면 또 찬밥에다 뭐 김치국물도 말아 먹고 뭐 그쵸. 고추도 찍어 먹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를 해서 드시면 아주 짭짤하니 그냥 물 한 대접에 찬밥 한 그릇 말아서 네. 드시면은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건 이제 조림이니까 국물이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예. 조금만 더 졸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됐네요.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청양고추인데요. 약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넣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홍고추도 약간 붉은색 음식도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홍고추 조금 썰어서 넣으시고 마무리를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총대 좀 넣어주시고 오늘 여기에는요 들기름을 들기름을요? 네. 들기름이 들어가면 어떤 맛의 효과를 더 낼수 있나요? 들기름이 들어가면은요 오메가3도 많고 이게 훨씬 그래 나물 같은 데보다 향이 짙어서 참기름보다 맛이 좋아요. 귀엽지 않아요? 귀엽습니다. 예. 그리고 조림은요 약간의 바짝 국물 없이 졸이는 게 아니고요 약간 국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돼요. 그 조림이라고 해서 국물이 너무 좀 뻑뻑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콩조림, 뭐 우리가 장조림 이런 것들 약간 국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짝 볶으시는 것보다 그래야지 좀 두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색깔이 참 보기 좋은 색깔이네요. 너무 그냥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고명은 좀 썩 내게 갖다 나중에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꼬들꼬들 맛있는 꼴뚜기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어묵 마늘종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묵 마늘종 볶음은요. 네. 요즘 이제 마늘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늘종 자체가 색깔도 좋지만은 또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마늘종을 좀 쓸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마늘종은 그 마늘에서 올라오는 가운데에 그 심이죠. 그래서 네. 이거를 잘라주지 않으면은요 마늘이 크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마늘이 올라올 때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제 뽑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마늘의 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한 3, 4cm 정도로 해서 요거 이제 물에다가 한번 데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푸른색 채소는 한번 데쳐줬을 때 간도 잘 스며들고 그냥 하면 이게 딱딱해서 간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늘종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요. 여기는 지금 보리새우예요. 보리새우. 예, 보리가 나는 철에 잡힌다 그래서 보리새우인데 네. 이 새우의 감칠맛하고 어우러지면 이게 잘 어우러지니까요. 새우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묵도 한번 데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묵은 뭐 여러 가지 생선을 섞어가지고 이제 전분을 넣어서 쪄서 만든 건데 이것도 크기를 이렇게 해서요. 같은 크기로 모든 재료가 채가 쓸어져서 같은 크기로 채 쓸어주는데 요거와 같은 크기를 썰어주시는데 폭은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한 0.5cm 예, 요 정도로 해서 요건 일단 데쳐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전부 전체적으로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하는데 우선 요거부터 데치면 물에 쪄진 거라서 안 좋으니까요. 네. 불은 하나만 쓸 거니까 마늘종. 예, 마늘종부터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예. 항상 재료를 좀 데칠 적에는요. 자, 원재료, 데치는 재료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넉넉한 물에다 물을, 데쳐야지 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채소가 잘 똑같이 고르게 데쳐지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비등점이 높아져요. 소금이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금이 들어가면 막 빨리 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간도 되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더 파랗게 색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 그래서 지금 자 물을 넣으셔서 데쳐주시는데 이렇게 데치셔가지고 이렇게 새파랗게 너무 곱죠? 예, 요거는 얼른 찬물에다 넣어주셔야지 매운맛도 한번 빠지는 역할도 해주고요. 색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서 얼른. 네, 그래서 체에다 한번 받쳐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소금을 얼른 절여 놓을 거예요. 건져서 조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끓는 물에다가 요거 어묵. 예, 어묵을 넣어서 또 데치겠습니다. 어묵 데쳐서 약간의 그 아무래도 이제 가공이 돼서 온 거라서요. 그래서 호는 도중에 그렇죠. 뭐 또 이제 살균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묵을 건지셔서 물만 이렇게 빼서 부드럽게 해주고 이제 또 기름기 같은 거 좀 빼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데치는 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저거는 건질 거거든요. 새우는 안 데치나요? 새우는 이제 볶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일로 좀 옮기고요. 예, 채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걸르셔서 소금을 잠깐 뿌려 놓으세요. 요게 지금 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속에까지 안 들어가고 볶음을 해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간이 어느 정도 식재료에 각자의 간이 돼야 되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넣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간이 밑간이 되도록 까불는다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밑간이 되도록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쪽에서 이제 간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냥 다 볶을 거니까요. 한꺼번에 이래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어묵에는 따로 간 안 해도 간 돼요. 안 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볶을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매실청이고요. 네. 간장이고요. 간장. 네. 그리고 물엿.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릴 적에는 이렇게 이제 물엿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팬에다가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제가 옮겨드릴게요. 예, 예. 자, 예. 양념 간장도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볶아주는데 기름을 요것도 지금 좀 넉넉히. 네 마늘종은 늦게 넣어야지 색깔이 죽지 않죠. 네.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고요. 먼저 어묵부터. 네. 어묵부터 이렇게 볶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 볶으면서 기름이 열을 충분히 이 상태에서 골고루 부드럽게 열을 닿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우 새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이 영양을 보완을 해주고요.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예, 보기에도 예. 이게 또 마늘종하고요. 그다음에 이 새우가 잘 어울리는 식품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 마늘종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아 위를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살균 작용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어묵 마늘종 볶음은 뭐 어디 가서 막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있는 재료 있는 그냥, 재료들이죠. 예. 예, 있는 재료 그냥 이렇게 해서 볶으셔서 가운데다가 아, 양념장을 예, 만들으셔서 이걸 이제 그럼 이제 간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색깔이 아까 어묵 색깔이 좀 났잖아요. 예. 예, 새우도 불그스름한 색이 좀 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며들었으면 아까 요거는 간을 해놨잖아요. 예. 소금을. 마늘종을. 예, 그 다음에 홍고추 좀 넣어주시고. 아유, 컬러가 아주 이쁘고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볶다 보면 네. 어느 정도 볶아주는 게 좋은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어묵이 느른하게 늘어질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글오글해지잖아요. 예. 그럼 요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마늘종은
그냥 너무 누르면은 아삭한 맛이 없어요.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뭐 새우나 어묵은 열이 닿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런 파란색은 나중에 누래지잖아요. 색깔도 그렇죠. 안 좋고 지금 색이 너무 곱잖아요. 예.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네, 놓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을 다 끄시고요. 항상 이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냥 넣으면 타버려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참기름을요? 네, 예. 참기름이 되든 뭐 들기름 나중에 쓰시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윤기도 나고 여기가 불에서 놓으면 이게 말라가 버려요. 그렇죠. 예, 예. 뜨거운 팬이니까 잘 섞으신 다음에 깨도 한꺼번에 다 섞어 놓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고명으로 뭐 검은 깨도 조금 넣으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섞어주시면 마늘종하고 새우하고 씹히는 맛하고 보들보들하면서 그 어묵의 맛이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좋습니다. 담아볼게요. 네, 꼴뚜기도 그렇고 어묵 마늘종 볶음도 그렇고 예. 윤기가 차르르 흐르니까 예. 정말 최고의 밑반찬이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아주 밑반찬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너무 친숙한 재료잖아요. 네. 서민적인 재료고 그리고 모든 것도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로 사용해서 먹어야지 영양분이 많아요. 그때밖에는 제 맛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급하게 손님 대접할 때도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늘종도 6월 그쪽에 나오고 보리새우도 저기 밀이 있거나 보리가 필 때 그때 네. 잡히는 새우기 때문에요. 그때만 또 제일 또 영양분이 많으니까 많아요, 그죠? 예, 아주 이거 뭐 몇 개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소복하게. 네. 마무리로 마무리로. 위에다가 이거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귀한 음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손을 댔다면 이게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지겠죠. 예. 그래서 고명은 꼭 해주시는 게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대접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요. 중요하네요. 예, 그럼요. 네. 작은 거지만 놓치지 말고 집안에서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매일 먹어도 맛있는 어묵 마늘종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쫄깃쫄깃 씹는 맛이 좋은 꼴뚜기 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조림장에 연유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꼴뚜기와 골고루 볶아주면 비린내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꼴뚜기 조림으로 색다른 반찬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